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마케팅 분석 기법을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정, 교육과정 4회차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마케팅의 시각에서 본 좋은 아이디어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의 목표는 마케터의 시각에서 본 좋은 아이디어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잘 만든 아이디어는 나와 세상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란 무엇인지 세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일까요? 제품의 관점, 회사의 관점, 투자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의 관점입니다. 제품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잘 팔려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잘 판다는 것은 기업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 판다는 것은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판매했을 때 어떤 시장은 10개를 파는 게 한계일 수도 있고 어떤 시장은 10만 개를 파는 게 한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파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기업이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는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인데요. 제품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노웨어의 관점에서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지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잘 파는 것일까요? 제품의 경우에는 오픈마켓에서 팔리는 개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의 경우는 브랜드의 평판의 순위나 키워드 조회수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많이 알려졌구나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요. IT 서비스의 경우는 트래픽과 회원수를 비교하여 잘 파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제품의 판매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메프나 티몬이나 옥션에 접속하셔서 특정 검색어를 검색하시면 여러가지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키워드 검색을 하면 총 판매 개수와 어떤 업체가 어떤 경쟁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잘 파는 업체의 사례인데요.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를 정말 잘 성공시킬 수 있도록 만든 업체인데요. 2016년 2월에 설립된 스타트업이고 SNS 마케팅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현재는 18개 이상의 브랜드와 250개 상품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악어 발팩, 마약 베개 등 다양한 SNS 대란템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잘 파는 제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어떻게 브랜드를 만들고 판매로 이어가는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처음에 어떻게 제품을 만드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이 봐야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잘 만들어서 파는 업체를 연구하여서 브랜드를 만들고 그 안에 아이디어를 녹일 수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회사의 관점입니다. 회사의 관점에서는 많이 남아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품을 많이 팔면 꼭 많이 남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적 용어를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면 수익과 비용 순수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익은 매출액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했을 때 판매 금액을 의미하고요. 비용은 원가, 우리가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비용과 우리가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운영하고 홍보하는 전체 판매 관리 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순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플러스로 남겨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을 진행하다 보면
매출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순수익이 낮은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매출은 굉장히 높고 회사는 성장을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버는 순수익은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면 수익이 비용보다 높은 구조를 만들기 전까지는 늘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사업 초반에는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 초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익보다 비용이 높아 자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손익분기점 BP라고도 하는데요. 손익 발생 직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상태가 된다는 것은 수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수익이 많이 발생하여 비용 정도는 나오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 굉장히 사업은 안정적인 단계로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수익이 비용보다 높아지는 그런 상태인데요. 수익이 비용보다 높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보다 비용이 높아야 더 다른 제품에 대한 투자도 더 할 수 있고, 또한 이 수익을 활용하여 더 경쟁사보다 더 인사이트 있는 마케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회사 수익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수익을 높이는 전략을 활용해야 됩니다. 매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다소 수익이 낮은 비즈니스 모델도 많이 판매가 될 경우에는 수익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매출이나 서비스를 처음에 런칭했을 때는 수익은 낮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쇼핑을 할 때 가격 비교를 통해서 가장 저렴한 것들을 사고 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처럼 경쟁자와 비슷한 판매 전략을 하게 되면 가격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치열한 가격 경쟁력 속에서 수익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하지 않는 나만의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의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익 모델을 개발한다면 경쟁자보다 수익을 더 높이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원가와 인건비가 적게 들수록 회사 수익은 안정화되는데요. 퀄리티가 유지되는 선에서 원가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퀄리티가 유지되지 않게 원가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은 실제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했을 때는 오히려 퀄리티가 낮아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유지되는 선에서는 최대한 원가와 인건비를 줄여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광고를 줄여도 판매가 유지가 된다면 수익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브랜딩을 통하여 자연 검색을 하는 사람이 늘 경우에는 광고비가 줄어들어 수익이 증가될 수 있는데요. 스타트업에서도 우리의 제품 인지도를 높이는 브랜딩 전략을 통해서 광고비는 줄여가면서도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투자의 관점인데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제품 성장의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투자를 받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는 꼭 투자가 필요할까요? 한국 스타트업 투자 데이터베이스 더 VC에 접속하시면 한국 스타트업이 투자받은 금액과 투자 금액, 투자 업체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아이디어와 비슷한 아이디어가 어느 업체에 투자를 받았고 얼마나 투자 금액을 받았는지 조사를 하고 진행을 한다면 훨씬 더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 판단을 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의 성장에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자본은 모두 다르죠. 어떤 제품은 1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제품은 100억이 필요해야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내 제품의 아이디어가 꼭 투자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국내에서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지인, 가족을 통해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엑셀러레이터, 엔젤 투자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도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 금융회사처럼 큰 기업을 통해서 투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의 목적으로 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준비한다면 투자의 생태를 이해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좋은 아이디어란 무엇인가를 제품의 관점, 회사의 관점, 투자의 관점으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 때 제품, 회사,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